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먼저 요즘 다문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여성 참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으나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별로 아는 거 없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이 취업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이 센터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인력 지원 센터라고 해서 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자기들 돈 벌러 왔는데 라고 하는 질문 상당히 제가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센터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PPT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어느 것보다 제가 영상물을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물부터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대로 미래가 보일까. 가족을 떠나왔지만 우리 희망이 살아있을 다무처럼 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의 생이 밝아질 수가 오래 걸리지 않아 참을 수가 있어. 후회하지 않아 우리 희망을 위해 우리 밴드 멤버들이요, 네팔 사람, 버마 사람,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네 나라 노동자들이 구성된 밴드입니다. 새들의 소리, 해맑은 미소, 엄마 품에 안긴 행복한 아이들, 무지개 피어나 저 푸른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세상. 때와 다른 오늘
영상이 뒤에 조금 더 있는데요. 저는 이런 영상보다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 정도만 하고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문화 사회로 얼마나 많이 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는 2011년 118만 명으로 증가되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법무부에서 나오는 통계일 뿐이고요.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저희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인원 같으면 저희 나라 국민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나라의 근로자분들이 많이 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선진국 이렇게 분포대로 보시면은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좀 작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는 또 중간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왜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저출사 그리고 고령화, 노동인력 감소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입은 2008년도부터 사실은 1984년도부터 사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법령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관광으로 해서 오셨다가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당신네 나라보다 임금이 환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인을 하시고 또 채용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 수로 인하여 저희가 법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9년 이상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은 영주권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이제 유입이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04년도에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여러분 조금 생소한 법령을 지정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합법화시키면서 그분들에 대한 뭐 이제 어떤 제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나가겠습니다. 다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가지가 결혼 이민자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나라가 총 3세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세대는 6.25 때 저희가 이제 미군이라고 하시죠. 6.25 전쟁을 지나면서 저희가 군인이 저희 나라에 유입되면서 생겨났던 것이 제1세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나가수에 3차 활동 중이신 인순이 선배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인순이가 이제 1세대가 되시고요. 그 2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984년도부터 유입이 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성분들의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세대가 요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농촌의 남성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다 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시면서 생긴 3세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이 이렇게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늘면서 그리고 저희가 상품화의 저가의 그리고 고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유입이 어쩔 수 없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 김해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수인데요. 제일 많은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MOU 체결을 했거든요. 총 15개국과 함께 MOU 체결을 했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는 그 15개국 중에 14개의 국가에, 부산에서는요, 14개의 국가의 근로자분들이 지금 체류 중이십니다. 제일 많은 베트남이신데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기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 베트남 수가 가장 많은데요. 베트남 근로자들이 자기 본국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직업이 혹시 뭔지 추정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직업? 아까 나왔는데요. 한 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기 전에 그런 통계를 보기 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소위 얘기하는 막노동을 저희 나라에 오시면은 3D 산업에 종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3D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그냥 나라만 옮기셔가지고 3D 산업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베트남 근로자분들 수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셨던 것이 바로 교사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은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정말 놀랐었거든요. 여러분 별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사실은 정말로 많이 놀랬던 부분이 교사분들이 여기 와서 저런 3D 직업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환율 차이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직업을 택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근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근무할 때 이질감 때문에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다가서거나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저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바로 안티코리아가 동남아시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안티코리아에서 어떤 그 이제 단체죠. 그 단체에서 저희 가까이 있는 김해공항 쪽으로 한국에 복수를 하겠다. 나는 한국이 너무 싫다. 내가 한국에 체류 중이었을 때 한국인들이 나에게 했던 악행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저는 너무 살떨리게 무서웠던 것 같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잠깐 손을 내밀고 감싸 안아주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다른 삶이 혹은 그 느낌이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뭐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하면 여러분도 약간 느끼는 바가 다르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외국에 살면서 저 사람 너무 좋다. 잠깐 저한테 길 조금 가르쳐 준 건데 저기 핫도그 가게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 집 맛있어요. 그 말 해준 건데도 저 사람 되게 친절하네. 이 나라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태국 외국인 근로자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 근무하신 지 하루 만에 급성 뇌염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근무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중소기업의 사장분으로 계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근로자분의 뇌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술 비용만으로도 한 3,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술이었는데요. 여러분이시라면 그 수술비 흔쾌히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그죠? 저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대한민국의 정부도 우리 그 사람한테 세금 받은 적 없는데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라고 하셨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라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드시다 보니까 못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장 급하게 뇌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됐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분을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 정부가 아무튼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동생분한테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면 내가 너의 오빠를 이제 살리는 그 수술비를 대워주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생도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거 한국에 타지에 오셔서 그렇게 지내시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차마 그 동생분도 사인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날에 돌아갔을 때 그 집 식구들이 다 같이 삼순구식을 해야 되거든요. 석 달 동안 9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차마 사인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정부도 한국 정부 다 내몰라라 하시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료 문제 분명히 합법으로 들으셨어요. 고용 허가제라고 하면요. 총 한국에서 6년을 한국에서 지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 세금 다 내십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분이랑 똑같이 4대 보험 다 들어가시고요. 모든 보험을 다 내시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사장님들이 잘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의료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병원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혜택도 이제 전혀 이제 받기 어려우신 부분인데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말 그대로 다른 분들 제가 알렸어요.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알려주세요.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분은 혼수 상태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족과 태국 정부가 내린 방침대로 그냥 그대로 기환을 하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연락은 저희 쪽으로 오지 않아서 제가 그분이 이제 아직 살아계신지 아니신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이걸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게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전부 이 상황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라고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은 저도 이거 갈피를 못 잡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 앞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얘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4대 보험 다 내시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사실은 구걸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하신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김해 지역은 이제 부산과 아주 가까운 김해 지역은 중소기업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다 빼버리면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일하겠지. 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 15시간을 근무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15시간 근무하시고 일주일 딱 하루 쉬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돈을 받고 근무하실 한국 분들이 계실까요? 김해 지역의 중소기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겠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15시간 이상 근무에 200만 원입니다. 평균 임금이. 여러분은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 영상은 사실은 한국인들 분들이요. 저희 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 나라 국민들도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독일로 가게 되시면서 벌어들었던 외화 벌이가요. 우리나라 외화의 1%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벌어들었던 돈을 한국에 보내시고 그 외화를 가지고 저희가 도로도 건설하고요. 빌딩도 세우고 했었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던 얘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요. 독일도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국인들 나가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시죠. 쉽게 구입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상품이 아니고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차이, 여러분 뭐 다 이제 매체를 통해서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제공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고 제가 한번 반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김해 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팀 김주희였고요. 혹시 뭐 그 외에 다른 뭐 자원봉사라든가 혹은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라든가 혹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 때문에 차별감을 느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다를 뿐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감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